안녕하세요. 현재 금산월드 대표이자 금산진생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원식입니다. 오늘 코로나 방역수칙에 의해서 준하여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 시간 가운데 시간을 내어주신 전국에 계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나도 한번 무역업을 해보겠다, 이런 또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은 1인 소상공인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스토리와 다음에는 이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그 후부터 스토리를 나눠서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지금 이제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편하게 저도 사실 이 강의가 처음이라서 그냥 저도 편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좀 부족한 점이 있어도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금 50살이 되었습니다. 12년 전에 인삼 수출을 하려고 아내와 아이 셋과 함께 충남 금산군으로 귀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인 사업자를 내고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금산에 있는 여러 소상공인 조합원들과 함께 진쿱이라는 대표 공동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를 빨리 돕고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우리 2년 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표 활성화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 만든 영상인데 이 자리를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중심지 금산. 세계 최대의 인삼축제, 금산 인삼축제. 그리고 세계 최고 고려 인삼의 자부심, 금산진생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금산진생협동조합은 충청남도 금산 군내에서 인삼과 관련된 농가, 제조, 유통업을 하는 기업 대표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금산진생협동조합은 인삼 재배, 가공, 수출에 이르는 원스톱 시스템과 소비자 평가단들과의 품평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인삼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금산진생협동조합은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와의 기술 제휴 및 연구 개발을 통해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므로 국내외 각종 인증 획득과 정부 기관으로부터 각종 표창장을 수여받았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을 넘어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호주,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세계 10여 개국의 글로벌 시장에서 먼저 인정받아 100만 불 이상의 직수출을 달성하므로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습니다. 금산진생협동조합은 인삼 전문 종합쇼핑몰 진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산인삼 전문 종합쇼핑몰 진쿱에서는 금산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금산군 대표 브랜드 금홍, 자연을 담은 건강 에너지 에너진을 비롯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다양한 금산 인삼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와 가족을 위한 건강한 행복, 진쿱. 건강하게, 진하게 쿱하세요.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하여 금산진생협동조합의 진쿱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금산에서의 핵심 성과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2011년도 1월에 자택에서 자본금 100만 원으로 1인 무역 창업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 일본만을 거래처를 두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후에 혼자만의 한계에 부딪혀갖고 2014년 6월 달에 우리 소상공인 5명과 함께 저를 포함해서 2,500만 원 자본금으로 출자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재설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7년 동안 자본금 7년 만에 자본금 1억 원, 조합원 22명, 직원 5명, 그리고 연매출
10억 원을 달성하였고요. 현재 미국, 유럽, 호주,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등 15개 나라에 직수출을 하면서 꾸준히 성장세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무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조금 스토리가 좀 가정사가 있습니다. 예, 최대한 재미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부터 좀 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좀 가정 형편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일찍 사회생활을 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빨리 벌어야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군대에 부사관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훈련을 받다가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받고 10여 개월 만에 다시 의과사 제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일찍 제대는 하였지만은 이제 허리를 또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지 못했고, 보통 그냥 뭐 카페 일이나 뭐 대리운전이나 뭐 그런 알바 등 하고, 그다음에 영업직 주로 뭐 보험이라든가 뭐 학습지라든가 이런 영업직 일을 하면서 그렇게 또 10년의 사회생활을 이것저것 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리고 32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서울에서 낳고, 그때 한참 개발 중이던 용인시 죽전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이사를 가게 된 동기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그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좀 몸을 만들었는데, 지금의 몸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당시에 학생 때 열심히 해갖고 또 서울 시장배 보디빌딩까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못 믿는 분이 계실 것 같아갖고 자료 화면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맨 앞에 오른쪽 두 번째가 접니다. 고3 때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하면서 같이 만났던 그 선배가 있었는데, 선배가 이제 죽전동에서 헬스클럽을 이제 큰 거하고 작은 거 하나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저한테 운영권을 저렴하게 좋은 조건에 줄 테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갖고 그 제안을 듣고 제가 가서 좀 확인도 하고, 뭐 좀 시설은 낙후됐지만은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지하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 단지 내 회원들하고 그 주변에는 헬스클럽이 없어서 회원이 좀 계속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회원들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한 관리비 시설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해서 그걸 인수를 하고 조금 리모델링하고, 이제 경비를 줄여야 되니까 우리 모든 소상공인 분들이 또 많이 그렇게 하시겠지만은, 저도 이제 제가 코치 생활도 하면서 관장도 하고, 또 저희 아내는 이제 아이가 또 어리니까 없고 이제 전단지 뭐 아파트나 뭐 전봇대기 붙이면서 이렇게 같이 헬스장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6개월 정도는 잘 운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 죽전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없었던 이마트가 막 생기고, 주위에 막 상권이 막 생기면서 그 피트니스 센터죠. 아주 멋있는 피트니스 센터들이 막 생기고, 막 큰 헬스 생기고 이러면서 점점 저희 회원들도 한 명, 두 명씩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투자도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해서 그냥 어떻게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뭐 그렇게 좀 힘든 약간의 시간을 보내다가 또 둘째 아이까지 또 낳게 되었어요. 거기서 죽전동에서. 근데 애들이 크는 모습이 너무 이쁘고, 정말 이거를 기억에 남기고 싶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핸드폰으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카메라가 필요 없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제가 자료화면 준비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95년도에. 그래서 이 핸드폰을 좀 찍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 카메라를 한번 좀 알아봤습니다. 이 비디오 카메라에서 우리 아이들의 정말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 비디오 카메라를 보면은 우리나라 거도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좀 준비했는데, 우리나라 거는 조금 크고 또 아날로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찍기가 좀 불편하고 또 휴대성도 불편했었는데, 일본에 있는 아직 수입이 안 된 일본에 있는 저 비디오 카메라는 메모리 방식의 디지털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일본에서 사오는 게 뭐 비행 이렇게 해도 더 뭐 차이가 없겠다 싶어갖고 일본으로 가서 저 비디오 카메라를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쓰기도 좋고 디지털이다 보니까 편집도 뭐 재밌게 그냥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았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던 또 뭐 우리 헬스클럽 회원들도 있고 주변의 지인들이 막 이제 저도 막 애들 거 찍어서 편집한 거 보고 막 자랑하니까 뭐 좋다고 자기도 또 한 대 좀 부릴 수 없냐고 막 이렇게 구매 대행이 이제 저한테 의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스장에 사람도 별로 없고 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저가 항공 뭐 어쩔 때는 10만 원도 안 되는 막 그런 항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고 일본에 가서 이거를 하나씩 이제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또 우리 유아용품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유아용품도 우리가 쓸 것도 사오고 또 부탁 받으면 또 같이 사오고 해서 이 구매 대행이 저의 어떤 무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또 다행히 또 결혼하기 전에 일본 학원에 영업직을 있었기 때문에 일본어는 조금 그래도 이제 소통할 정도는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런 언어에 물건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한 2년 정도 헬스장을 운영하고 지났는데 월 수익이 평균 100만 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갖고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다, 비전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막 구매 대행에서 한 대도 사다 준 게 이게 더 오히려 막 괜찮은 거예요. 물건만 잘 사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그 당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육관은 헐값에 넘기고 자연스럽게 이런 구매 대행 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항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용인에서 왔다 갔다 하기 너무 멀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전에 헬스장 할 때 일산의 서민 아파트에 이제 임대 아파트에 넣은 게 있었는데 그게 당첨이 돼갖고 일산으로 딱 시기에 맞춰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수입 무역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이제 주로 인터넷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또 인터넷에서 카페를 알게 되었어요. 해외 연수해주는 그 카페를 알게 되었고 연수비를 좀 주고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본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를 이제 가까운 뭐 경비가 좀 보다 적게 드는 뭐 중국이라든가 대만,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제 다니면서 좀 아이템을 찾게 된 거예요. 새로운 아이템. 그래서 이제 아이템을 찾다가 홍콩에서 아주 이쁜 손 선풍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렇게 지금은 흔한데 그 당시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사오려고 했더니 이게 단가가 좋은데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내가 좀 사서 좀 한번 여름 시즌에 팔아보고 싶은데 하다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알게 된 이제 분한테 벤더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제 샘플을 보내주고 이거를 똑같이 하나 만들어줄 수 있냐. 중국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OEM으로 한 5천 개 정도를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수입을 해갖고 바로 이제 선주문을 받아서 도매상에 넘기는 걸 해갖고 그래서 이제 주문을 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매상에 넘겼죠. 그리고 이제 매출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보니까 포장 뜯어서 사용하다 보니까 2개 중에 하나가 계속 불량이 막 난다고 전화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는 전량 다 반품을 받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중국에 있는 밴드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이제 책임을 막 회피하고 막 나중엔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렇게 돼갖고 제가 또 찾아갈 수도 없고 중국이 좀 넓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하나하나씩 다 확인해서 정상품만 이렇게 해보니까 반도 안 된 양이 나와서 이걸 또 도매상에 넘길 수 없어서 또 하나하나 또 와이프하고 같이 정상품만 가지고 뭐 운동장이라든가 공원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직접 판매했던 또 그렇게 또 몇 개월 동안 또 힘들게 여름에 판매했던 또 그런 또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것은 제가 잘한 영업직은 좀 자신 있으니까 영업만 했었는데 이 직접 물건을 정말 내가 수입을 한다면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했었는데 그냥 믿고 그냥 한 번에 성금 다 주고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내가 몰라도 어렵고 복잡해도 내가 직접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심을 계속했죠. 어떻게 이제 또 무역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그래서 가장 또 이 내가 했었던 일 그런 것들이 또 가장 편하게 또 할 수 있고 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일본으로 시야를 돌려갖고 그 당시에 이제 구매 대행했던 그거를 이제 살려서 이게 그냥 단순히 카메라가 아니라 전자제품을 좀 수입을 해야겠다. 내가 직접 가서 해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일본 오사카로 갔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런 제품들 면도기라든가 보시면은 또 밑에 뭐 마이크라든가 이런 방송 장비가 이제 그 작으면서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찬스가 있어서 이런 거를 또 구입하러 갔고 가기 전에는 일본에도 이렇게 가격 비교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카쿠닷컴이라고 여기서 미리 사전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입한 물건 하면은 오사카의 어떤 지역에 어디에 물건이 미리 이제 주소를 확보해 놓고 그 상점에 이제 갔죠. 가서 여기 이제 하나의 상점의 예인데 오사카에 있는 상점인데 여기에 가갖고 물건을 이제 현금을 주고 이제 사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사카에 가면은 그 도쿄에 있는 아키하바라처럼 덴덴타운이라는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그리고 나베라는 큰 우리나라 하이마트 같이 큰 전자마트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물건을 사기도 하고 거기서 가끔 또 일본은 뭘 잘하냐면은 막 즉석으로 할인하고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뭐 모델 지난 거는 막 싸게 막 하고 그런 거는 딱 가격만 맞으면은 그냥 다 사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석구석 발품을 팔면서 이렇게 발품을 팔면서 그 물건을 아예 직접 다 제가 다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영수증 꼭 잘 준비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거를 그냥 많은 양을 뭐 옛날에 뭐 한 대도 이렇게 했던 식이 아니라 정말 이건 정식으로 제가 수입 절차를 거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저 영수증을 꼭 챙겨서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올 때 물건을 같이 싣고 오고 저는 그 세관에 이거를 이제 유치를 시킵니다. 이제 일단 바로 못 갖고 오니까 세금을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관세사를 통해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은 관세사가 이제 면장을 발급해 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는데 그 인보이스라는 것은 이 제품의 가격, 모델, 그다음 수량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서류고요. 패킹 리스트는 우리가 택배 보낼 때 그 송장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품의 규격, 어떤 또 뭐 품목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쓰는 것이 패킹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관세사에 주면은 관세사가 이렇게 수출 신고증이라는 걸 이제 발행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세관을 통해서.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인천 세관에 가서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은 그때 물건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또 수입을 했었고요. 또 이 외국을 좀 다니면은 이 경비가 되게 또 중요하잖아요. 또 이게 경비가 많이 나가면은 물건을 사와도 마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저는 뭐 보통 1박 2일, 뭐 길면은 뭐 2박 3일 정도 해갖고 아까 참 특가 항공 어쨌든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뭐 그런 특가 항공을 이용해 갖고 갔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제 항상 그 뭐 라면이나 햇반, 뭐 김치, 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 그 오사카에 가면은 한국인 민박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민박집에 사면은 이제 거기 숙직을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머물면서 그리고 또 일본은 이 교통비가 되게 비싸요. 뭐 지하철이건 뭐 택시건 버스건 그래서 저 옆에 보이는 우리 이 중고 자전거 하나를 민박집에 하나 사다 놓고 자전거를 거의 뭐 자전거를 다 30분 내에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로 해서 이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정말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도 제가 갖고 온 제품이 한국에 이제 정식으로 나오는 이제 우리 정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그렇게 해도 제가 제 마진을 붙여도 20-30%가 쌌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그러니까 고객들이 제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판매했냐면은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뭐 옥션에 주로 많이 팔았고 또 때로는 남대문 수입상가에도 주문받아서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똑같은 제품인데 이제 더 싸니까 저희들 고객이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병행 수입, 이제 병행 수입이죠. 뭐 정식 병행 수입인데 병행 수입의 이제 좀 단점 하나가 이제 AS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 고장나면 이거 누가 고쳐주냐. 한국에서 못 고치는데.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 한 달에 최소 2번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까지도 무상의 기간이 동안에는 제가 일본에 가서 AS 받아오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고객의 그런 니즈를 다 해결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입소문이 나갔고 이제 점점 저희 회원들이 고객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좀 수입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비 빼고도 한 달에 2번 갔다 오면 한 200, 300 정도 그렇게 수익이 났었습니다. 이렇게 한 1년 정도 잘 전자제품 수입 무역업을 어떻게 보면 또 보따리죠. 이제 정식으로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소음 무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 그 한국 전기 안전 관리 기관이라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팔고 있는 걸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나는 이거 정식으로 세금 냈고 다 정상으로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냐 했더니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카메라나 뭐 전자제품 그 본체에 대해서는 이상이 상관이 없는데 이 아답터에 보면은 그 전기 안전 승인이라고 뭐 그런 걸 좀 받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잘 몰랐죠. 그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판매를 할 수가 없다. 거기서 이거 110, 그러니까 일본은 110V고 우리는 220V지만 저는 이제 아답터가 프리볼트이기 때문에 다 사용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데지코라고 그래, 데지코를 끼고 이렇게 한국에서 쓸 수가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전 승인을 어쨌거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리고 또 알아봤더니 정말 그런 법이 있었고 그걸 하지 않으면 판매가 이렇게 정식으로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죠. 그래 이거 뭐 까짓 거 그래 받아보고 팔면 되지 뭐 계속 잘 벌리고 있는데 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막 한 대당 막 몇백만 원 뭐 정도 필요하고 또 한 모델당 그리고 그 도면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막 복잡하더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좀 어쩔 수가 없었죠.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것도 누가 이게 내가 좀 저렴하게 파니까 누가 또 이렇게 어디서 또 딴질 걷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도 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 어떡하지 막 이제 막 그러고 있는 상황에 또 설상가상 또 어떤 또 나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은 이 뭐 수입이건 수출이건 무역할 때는 이 환율이 되게 중요한데 그 당시에 그 100엔의 환율이 800원대였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올라가더니 이게 하루가 다르게 계속 올라가더니 800원대가 1,500원대까지 한 3달 만에 1,500원대까지 이게 치솟는 거예요. 그러더니 쭉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1,300원대에 이게 유지가 되면서 쭉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아이템이 좋고 뭐 싸게 사와도 환율이 뭐 거의 2배 이상 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입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입은 무역을 못 하는구나 약간 뭐 그런 좀 좌절감도 들고 좀 환율 때문에 좀 기다렸지만 도저히 내려가는 상황이 안 돼갖고 그나마 이제 좀 그때 무역을 좀 전자제품 수입을 하면서 좀 벌어놓은 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사업을 또 새롭게 좀 찾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돼갖고 다시 이제 그래 한국에서 하는 안전한 사업을 하자. 이거 아무리 해봤자 환율 때문에 이거는 뭐 무역 너무 힘들다. 막 이제 약간 좀 반포기하는 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뭐 사업 설명회, 뭐 창업 박람회 막 이렇게 막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던 중에 또 가깝게 지내던 지인분이 회사에 한번 놀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놀러 갔죠. 이제 놀러 가서 봤더니 이제 토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이냐면은 그 세계 통화 그 환율의 이 차액을 갖고 이제 비쌀 때 사고 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약간 뭐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환율 때문에 좀 이런 사건을 겪어서 정말 이게 뭐 좀 돈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한테 이 투자를 하면은 원금은 100% 다 지켜주고 한 달에 한 2%, 3%에서 한 5% 정도 수익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다 이게 서류도 써주고 다 한다. 그래갖고, 좀
마음이 좀 불안한 것도 있었지만은 또 그분이 또 워낙에 또 평소에 또 저한테도 또 신임이 있는 분이고, 아유, 그래, 오래 하진 말고 내가 새로운 아이템을 찰 때까지 잠깐 뭐 한 2달이고 3달이건 좀 맡겨놓고, 왜냐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벌어놓은 한 6천만 원 정도, 예, 그걸 이제 전재산을 다 이제, 보증금 빼고 집 맡겼죠. 맡겼더니 정말 뭐 첫 달에 한 200 얼마 하더니 한 200, 300 사이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 조금 이제 안심을 하고 계속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사업을 찾아다녔는데, 자꾸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사업에. 근데 자꾸 무역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들었지만은 막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나름 재밌게 했었었거든요. 막 발로 뛰고 이제 제 자체가 막 성향이 막 뛰는 성향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이제 결론적으로는 내가 잘 모르는 일보다 그래도 내가 잘 아는 일을 좀 연관성 있는 일을 하자. 예, 그렇게 이제 마음을 다시 먹고, 뭐 지금까지 무역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한번 이 위기를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자.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수입은 이제 포기했지만은 다시 역발상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래, 환율이 올라가고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면은 수입은 힘들지만 수출은 더 유리하고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갖고 다시 이제는 수출하자. 그렇게 마음을 굳혔죠. 예, 그래서 굳히고, 이제는 수입 무역이 아닌 수출 무역을 하려고 아이템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찾다가 공부도 하고 했는데 또 좀 아는 아이템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제가 바디빌딩 할 때, 이제 건강식품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건강식품, 그래, 우리나라 건강식품을 한번 외국에 수출해보면 좋을 것 같다. 뭐가 제일 좋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우리나라 인삼이 세계에서 알아주는 건강식품이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그래, 인삼 수출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인삼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어디를 가야지 이거를 잘할 수 있을까? 호랑이를 잡으려면은 호랑이 집에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래갖고 이제 충남 금산군을 이제 알게 되고, 금산군으로 그 당시 이제 우리 아이가 6살, 4살, 2살 이렇게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같이 이제 금산군으로 일단 이사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였습니다. 38년간의 도시 생활을 벌이고, 이제 우리 보증금이 한 7천만 원 있었는데 그 돈을 맞는 집을 이제 금산에 먼저 가서 보고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평소 때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은 좀 로망이 있잖아요. 막 전원주택에 막 아이들과 막 뛰놀고. 그래서 그런 집을 제가 하나 자료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예, 이런 집에서 계약을 해서 살았습니다. 눈이 오면은 막 썰매도 타고, 이렇게 해서, 그래, 여기서 이제 사업하면서 애들과 재밌게 놀면서 이제 이렇게 뭐 좀 하자. 이렇게 해갖고 계약을 하고, 이제 가려면은 이제 또 사업을 시작하려면은 이제 투자금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맡겼던 이제 6천만 원을 맡겼던 그 회사에 이제 전화를 해갖고, 내가 2차에서 지금 이제 인삼을 무역을 하려고 금산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자본금이 필요하니까 내가 맡겼던 이제 원금을 좀 찾겠다. 뭐 좀 매달 잘 받았기 때문에 뭐 좀 아쉽지만은 그래도 자본금 있어야 되니까 찾겠다고 전화를 해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 며칠에 줄게 해서 했는데 기다려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뭐 조금 몇백만 원 들어오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하고 했는데 계속 막 미루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용히 그냥 말 안 하고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가 나서 이제 제가 통화했던 그 지인은 이제 담당자인데, 그 지인은 이제 회의로 도피를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정말 날벼락이었죠. 엄청난 꿈을 갖고 금산에서 인삼 수출을 하려고 딱 마음 먹고 막 이제 정말 꿈을 갖고 이제 힘을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달 정도를 이제 내 대표는 있더라고요. 안 가고. 그래서 대표한테 만나서 막 잊혀져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래도 결국은 돈을 저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못 주고, 그래도 이제 결국 마지막에는 이제 차용증 6천만 원짜리 차용증 공증을 받아서 이제 그거 하나만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제 너 계속
이제 우리 집을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못 기다리니까 그래서 그건 받고 금산에 이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에 거의 뭐 보증금 빼고 나머지 돈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날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갖고 이제 좀 아까 그 집에서 좀 있으면서 좀 맹목의 시간을 좀 갖다가 그래도 여기서 이제 끝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야 정말 이제는 내 마지막이다. 이제 금산에서 이제 뼈를 묻고 이 사업이 여기서 하는 사업이 마지막이다. 막 이런 강한 신념이 들고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신중하게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사업자를 내지 않았어요.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공부도 하고 경험을 쌓기로 했어요. 또 왜냐면 저는 이제 인삼은 잘 몰랐기 때문에 평소 사실 뭐 인삼을 먹었던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수입은 좀 해봤지만은 수출은 전혀 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공부가 많이 필요했던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지인 없지만은 뭐 금산에 지인이 없어서 그냥 뭐 인삼 밭이라든가 인삼 공장이라든가 뭐 도매상 소매상 가게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인사하면서 인삼 수출이 너무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아이셋 데리고 이렇게 왔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소개하면서 좀 가르쳐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하니까 뭐 어떤 분은 뭐 바쁘니까 뭐 좀 냉정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좀 뭐가 궁금해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뭐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1년의 시간을 공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 인삼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부로 나왔죠. 이제 시골에서 의부로 나와서 그때 정식으로 금산월드라는 상호를 내고 자택에서 개인사업자 1인 개인사업자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만만한 또 1번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서 이렇게 명함을 1번으로 파서 이제 1번을 다닐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였고 또 다행히 또 우리 와이프는 또 결혼 전에 또 간호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또 금산 보건소에 또 취직해 갖고 맞벌이 생활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일본 수출을 준비할 때 1년 동안 다닐 때 알게 된 이 소공인 우리 사장님께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도 가깝게 지냈는데 그래서 도움으로 그 당시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은 카다로그하고 이제 샘플 몇 개를 사서 핸드캐리에 이제 가득 채워갖고 일본을 그냥 오사카로 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다녔던 오사카로 가갖고 그 오사카에 가면 한인타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무역 갈 때 어디를 먼저 다녀야 되나 좀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언어도 힘들고 그러면은 무조건 이제 한인타운을 가는 게 일단 시장 소화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인타운을 가서 그 근처에 가면은 찌르아시라고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남대문 같이 재래시장이 있는데 한국 식품만 전문적으로 파는 곳이에요. 여기 가면은 거의 상점 주인이 한 70%가 다 한국인이시고 가면은 뭐 깻잎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 상품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니면서 금산에서 인삼 팔러 왔어요. 그러면서 아까 명함도 막 주고 카드로 주고 막 샘플도 주고 하면서 계속 그 인삼 파는 이런 가게가 있으면은 가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세일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제 여러분 인삼, 뭐 홍삼 이렇게 하면은 딱 떠오르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도 이미 그 브랜드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기업 브랜드가 이미 이제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저한테 그 상점 주인이 우리 브랜드 이거 대기업 거 이거 사다 줄 수 없냐고 막 그렇게까지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리께 뭐 좋다고 막 이렇게 안 하고 아예 당연히 사다 드릴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이런 것까지 제가 이 제품 사다 줬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거래처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돈을 벌리건 안 벌리건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채워주면서 거래처를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단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죠. 이것도 좋은데 이 홍삼은 진세력 사이다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뭐 비교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가면서 전혀 우리 금산 제품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쭉 하면서 비교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 그러면서 뭐 다음에 또 한번 갖고 와봐 한번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다음번에는 하나씩 두 개씩 저희 제품도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주로 작고 좀 비싼 제품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대기업에 있는 제품 있는 자리에 이제 저희 것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금산 아저씨라는 별명도 붙여서 막 지나가면 금산 아저씨 뭐 좀 하나 갖고 와봐 그러면 네 하고 갖다 주고 뭐 그렇게 개척을 했고요. 그 중에서 고향이 또 금산이신 분이 있으셔갖고 가면은 뭐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금산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밥 먹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시면 요즘 너무 한류가 바람이 많이 불어서 매장을 하나 찌라시에 더 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혹시 우리 금산인삼 전문 매장을 내면 어떻겠냐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금산도 고향이니까 뭐 한번 내볼까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국에 와갖고 이번을 정말 확실하게 좀 땡겨서 매장을 낼 수 있게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조금 이제 금산인삼 축제가 있었습니다. 금산에는 이렇게 축제를 매년마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 때 이 수출 상대회가 있어갖고 제가 금산군에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담당자한테 이렇게 내가 지금 일본을 무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되게 좀 유력 바이어니까 좀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도움을 받아서 금산군이 이제 또 그래 그럼 초대해 줄게 해갖고 이분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축제 때 와서 제가 또 막 보여드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했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이제 너무 딱 확실하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수상대회 사진인데 왼쪽에 이렇게 머리 약간 희끗하신 분이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케이를 하고 매장을 내기를 하고 이렇게 MOU까지 또 체결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같이 나와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5만 불 가량 그래서 첫 이제 정식 그 MOU 계획하고 이제 가시고 저는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5만 불 가리면 한 6천만 원 되는데 이걸 준비하려면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본금이 다 외상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소상공인 대출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제 물건도 준비하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거는 이때까지 물건을 직접 갖고 파는 게 아니라 정말 컨테이너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배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경험만으로 할 수가 없어갖고 그 당시에 그때 뭐 제가 다시 또 대학교를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해서 뭐 금산군 자치대학이라든가 뭐 인삼무역과가 있었거든요. 거기도 다니고 뭐 금산 지역 상인대학교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주최한 그 상인대학원 있잖아요. 거기도 다니고 사진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수출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래갖고 또 인삼을 이제 수출을 하려면 또 매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직접 갔죠. 일본에 갈 때마다 매장 만드는 걸 같이 그 바이어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인테리어를 같이 도왔어요. 일본에 가면 도우고 또 한국에 오면 또 술 준비를 하고 그래갖고 1912년 9월 달에 드디어 금산 인삼 매장을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금산군에 또 지원을 받아갖고 또 오사카역에서 이렇게 대너기 홍보 판촉회사도 하고 또 이렇게 호텔을 빌려갖고 홍보 세미나도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달라진 거는 이때까지 여러 군데 했었는데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내가 이 매장만 좀 키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집중적으로 오사카 매장을 전념을 했더니 우리 또 바이어가 오키나와의 매장에 있는데 거기 지금 장사가 좀 안 돼갖고 반 정도를 이렇게 인삼 매장을 하면 좋겠다고 해갖고 바로 또 준비를 해서 1년 만에 오키나와에도 인삼 전문 매장을 같이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제일 저한테는 막 가슴이 뛰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 여세를 몰아서 오키나와 이제 오사카 오키나와 했으니까 이걸 모델 내갖고 뭐 도쿄, 후쿠오카, 뭐 삿포로 이렇게 해서 일본 전 지역에 3호점부터 쭉 내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준비를 된 거에 대해서 이제 만족을 갖고 이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또 한 2호점 오픈한 지 한 몇 달이 지났는데 독도 문제가 갑자기 이슈가 된 거예요. 뭐 그전에 한일 관계 늘 있었지만은 이때는 너무나 이게 심각했어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는 양국 간의 불매 운동까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품도 타격이 입다 보니까 잘 팔리지도 않고 심지어는 수출한 물건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또 하나 이제 깨달은 거죠. 야, 이 무역이라는 것은 진짜 내가 열정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정치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뭐 환율적이라든가 이런 리스크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많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무역의 어려움을 여기서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또 일에 또 큰 경험을 했고요. 그래도 또 뭐 1번이 안 됐다고 또 접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또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시 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내가 1번 뭐 전국적으로 이거 매장을 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나가보자. 뭐 1번만 나라가 아니라 뭐 가까워서 했지만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그래서 다시 눈을 세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를 가려면은 뭐 1번처럼 막 보따리 들고 막 나갈 수가 없잖아요. 뭐 경비도 많고. 그래서 또 이용한 게 축제 때 우리 수출 상담회 때 바이어를 만났던 것처럼 그 다음 해 이제 수출 상담회 때 신청을 하고 바이어를 만났어요. 여러 나라 바이어들을 다 금산에 이제 오게 된 바이어를 만났는데 딱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이제 제 얘기를 듣고 막 열심히 하고 열정은 강하게 느끼는데 공장도 없고 또 좀 규모가 작게 막 혼자 하는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바이어가 이제 미국에서 오신 바이어인데 이분이 이제 미팅 중 얘기하는 게 내가 그 미국에 건물이 20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1층에 금산인삼 매장을 내고 싶다고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완전히 신났죠.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했죠. 그러시냐고 막 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제가 뭐 지금 오사카에도 매장을 내고 오키나와도 매장을 내고 막 보여드리고 했더니 막 되게 그분도 막 이제 만족해 하시면서 막 시간이 30분의 시간이 너무 짧아갖고 다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끝나고 저녁에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는 좀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쭉 어떻게 시작했고 이런 얘기를 쭉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자기도 사실 옛날에 결혼을 하고 미국을 갈 때 아내하고 둘이 가서 야채 가게 점원부터 시작했다고 딱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이제 뉴욕에 하고 뉴저지에 건물을 한 3개를 이제 갖고 계시는데 딱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자기 젊었을 때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딱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래서 서로의 막 이야기에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렇게 뜨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비지적인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여기 상담에 와서 많은 이렇게 수출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고 큰 공장 사장도 만나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제 진정성도 느껴지고 막 이런 게 너무 이제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저하고 거래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카카오톡으로 계속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카카오톡 진짜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저 때문에 무역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좀 시간이 흘렀는데 이분을 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어떤 기회냐면 이제 코트라 그 한국 수출 전문기관 이제 코트라에서 지원을 받아갖고 해외 박람회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근데 캐나다 박람회, 몬트리올, 토론토 박람회가 있어갖고 신청을 했죠. 근데 제가 해외 박람회 또 처음이니까 또 금산군에 또 요청을 해서 같이 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박람회 가갖고 캐나다 박람회 가서 이렇게 또 수출 상담회도 하고 또 그쪽에 한국 식품 전문 취급하는 업체도 만나서 나름 또 성과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 또 시장도 또 이렇게 또 인삼 시장도 볼 수 있는 또 이런 또 시장도 살 수 있는 또 기회를 가졌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제가 일부러 바로 옆에 뉴욕이거든요. 토론토 옆에. 그래서 뉴욕을 경유하는 티켓팅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서 뉴욕을 들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바이어를 또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이제 거기 매장 준비하는 것도 가서 보고 건물도 보고 또 얘기도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또 그 뉴욕에 또 뉴저지에 있는 또 한인 마트들 뭐 이런 것 다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인삼에 대한 그분도 이제 인삼 이제 판매는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저도 이제 팁도 드리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기 전에 마지막 밤에 이제 같이 갔던 우리 담당자하고 군청에 있는 무역 담당자하고 저하고
또 미국 바이어하고 집에서 다시 이제 마지막 얘기를 딱 했는데 바이어가 결국은 오케이 하고 1호점 매장을 내가 뉴저지에 내겠다. 금산에서 본 매장을 내겠다 하고 바로 10만 불, 10만 불 계약을 수출 계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여기 바이어 집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시간만 왕복해서 34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경유해서 오고 하니까 비행 끝에 정말 이런 10만 불의 또 무역 실적을 얻고 왔죠. 와서 이제 무역을 이제 10만 불에 한 1억 2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양의 물건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 한국 시각청에서 인증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미 FDA 요즘 뭐 TV 뉴스에 많이 나오죠. 막 미 FDA 승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코로나 얘기하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제품이 그리고 모든 그 회사가 미국 FDA에 등록돼 있어야지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어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단순히 제가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고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거를 등록을 하려면은 한 품목당 몇백만 원의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10개를 하면은 막 2,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하고 어떤 단순히 사고 파는 관계가 아닌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투자를 해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만이 미국 제품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입니다. 제가 이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강의 때 제가 발표를 할 것이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1인 소상공인으로서 왔던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짧은 길 줄 알았는데 금방 가네요, 시간이. 제가 다 얘기하려니까 좀 말이 좀 빨랐던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제가 협동조합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미국 수출도 같이 준비했던 그런 사례들을 발표를 하고 어떻게 또 마지막에 15개 나라까지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들어주신 각지에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